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2의 LNF입니다. 8월 이 종목 10배 대박 납니다. 찐 2차 전지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3,800명이고요. 우리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에 구독자 5만 명 이벤트로 최근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플러스로 관련주까지 정리를 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리포트고 이 리포트를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도 하나하나 모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리포트는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고요. 어디서 볼 수가 없는 리포트입니다.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를 해놓은 총정리 자료집이니까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상들 보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시 한 번 더 LNF 10배 이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진짜 2차 전지 저평가 종목 공개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LNF가 최근의 급등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저가 대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더욱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2022년 7월 FOMC 금리 인상이 잘하면은 자이언트 스텝에서 울트라 스텝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나와주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불확실성이라 보시면 불확실성이라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물가만 잡힐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성장주에 더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또는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번 FOMC가 지나 8월이 온다고 한다면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바로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LNF가 될 수 있을 만한 8월 이 종목에서 아마 우리 예상하는 10배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다 보고 있고요. 진짜 2차 전지 저평가주 집중해서 꼭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주요 인사가 방한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바이든이 대한민국에 방한을 했죠. 그러면서 대통령도 만나고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뭐 했어요? 투자 발표를 최소 100조 가까이 발표가 진행이 됐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주요 인사가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방문하냐? 19일 날 방한을 합니다. 누가?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방한을 하는데 이번에 방한을 하면서 누굴 만나냐? 바이든이 삼성과 현대를 들렸다고 한다면 LG에 방문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방한 기간 중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한다라고 LG 화학이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LG 화학을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LG 화학 첨단 소재 사업본부 R&D 시설을 찾아 배터리 소재 공급 전시 공급망 정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왜 LG 화학으로 가냐 한다면 당연히 LG 엔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문 행사에는 옐런 장관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간담회도 예정돼 있는 상태고요. 양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동맹 강화 방안이 논의할 전망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 공장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고요. LG화학 방문도 한미 배터리 동맹 강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LG 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GM이죠. 제너럴 모터스랑 LTM 세일즈라는 이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이미 배터리를 짓고 있는 상태고 오하이오주 1공장은 오는 8월 배터리셀 생산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간주에도 짓고 있는 3공장은 2024년 상분기 생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충분히 60kW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매년 225만 대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방한을 하면서 어디 삼성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고 LG를 방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방문을 할까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테일러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도 아시겠지만 조지아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요. 다 확인됐습니다. 근데 LG 그러면은 화학이나 LG는 공장을 짓기 시작했나요? 또는 공장을 더 짓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런 발표가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1.7조 미국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발표가 2022년 6월 말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1조 7천억을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건설하려던 원통형 배터리 단독 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재검토를 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투자비 급등으로 투자 시점과 규모 또는 내역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원자재값, 인건비 등등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릭에 1조 7천억을 투자를 해서 약 11기가와트시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사실상 지금 재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검토하지 마라. 이거 배터리 지어라. 라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밀어주기 위해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어디를 오케이. 삼성 짓기로 했죠. 현대차 짓기로 했죠. LG 엔솔 재검토 그러면은 지어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거죠. 방한하는 김에 LG 엔솔을 어느 정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북돋아주고 좀 힘을 주고 하기 위해 가능성이 높다. 뭐다? 배터리 공장 때문이구나. 1조 7천억짜리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 미국과 한국의 이 배터리 동맹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전기차라든가 2차전지 쪽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어디냐 한다면 바로 현대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아시겠지만 전기차 시장 선점 풀악셀을 밟는다라고 발표하고 있죠. 현대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풀악셀을 밟았습니다. 최근 들어 4년 연속 파업 없는 임금 단체 협상 타결로 집단속에 성공을 했고요. 사실상 원래는 이제 뭐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파업이 들어갔는데 4년 연속이나 방어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기차를 생산할 국내 공장 신설을 결정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구축을 위한 준비를 마친 분위기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한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 이번에 현대차 대표이사 장재훈 이사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모델 아이오닉 6의 실차를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상 아이오닉 5가 SUV였다면 아이오닉 6는 중형 세단.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년 동안에 방금 얘기한 대로 파업 없이 잘 이번에 위기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 국내 전용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생산하고 있는 가솔린이라든가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오로지 전기차를 위한 전용 공장을 2025년 양산을 목표로 신설하기로 한 상태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예전보다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 2차 전지로 빨리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도 지난 5월 전기차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오토랜드 화성에 수천억 규모를 투자해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합니다. PBV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PBV는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또는 그냥 전기차 이걸 넘어서서 그냥 이 자동차 자체가 생활 공간이 되고 이 자동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무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자동차의 이 용도를 넘어서는 자동차를 우리는 PBV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평 부지에 세워질 기아의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은 내년 3월에 착공해 2024년 말 완공하고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025년쯤 되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대부분 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마 2030년 아시겠지만 이 전기차가 대부분 어, 이 있는 자동차 시장의 90% 이상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이미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기아와 더불어 현대모비스까지 포함해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시장에 총 6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고요.
전동화 및 친환경 사업 고도화에 16조, UAM, 도심 간 이 항공 모빌리티,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AI 등의 8조 등등의 38조 원을 투자를 진행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약 7년, 8년 안에 307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현대차가 2030년까지 95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87만 대 점유율을 7%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니 이거 뭐 대단한 건가요? 187만 대가라고 하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14만 대입니다. 근데 이걸 몇 배? 이거를 대략 한 10배 정도 키우겠다라는 거죠. 뭐다? 현대차만. 당연히 기아까지 합치면 더 늘겠지만 현대차의 목표만 10배를 키우는 거라 보시면 되고 몇 년 안에 7년에서 8년 안에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성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배를 어떻게든 키워내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 그래서 기아도 2030년 전기차 판매 목표를 120만 대로 잡았고요. 올해 16만 대, 2026년 80만 대, 120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도 마찬가지로 한 10배 가량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모두 10배 이상 판매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10배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현대와 기아에서 목표로 삼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이 판매 대수구나. 진짜 성장이 10배 이상 만들 수 있겠구나.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산 공장 이후 29년 만에 국내 공장, 아까 얘기했죠? 국내 공장을 전기차 전용으로 신설한다라 발표를 했고요. 화성 공장에 기아 또한 자리 잡은 지 27년 만에 국내 공장을 추계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또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고 향후에 국내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고 아이오닉 6가 언급이 됐고요. 최근 내수 시장에서 르노코리아와 쌍용차, 한국GM 등 국내 경쟁사들은 전기차 라인업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생산은 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고 현대차는 국내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국내의 점유율을 더 키우고 해외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 규모도 현대차, 제네시스를 합쳐서 지난해 연간 14만 대 수준에서 2030년에는 이것 또한 10배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부산 국제 모터쇼를 중심으로 EV9이라든가 차량 공개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대차, 기아차는 결국 10배 이상 키우겠다라고 발표가 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태를 보자니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현대차가 이번에 부산 국제 모터쇼를 중심으로 아이오닉 6를 공개를 하고 이 아이오닉 6를 시작으로 뭔 얘기를 했습니까? 해외 시장을 대략 10배 이상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 지금 16만 대, 14만 대 정도 팔고 있는 대수를 전기차를 대략 얼마? 네, 180만 대까지 키우겠다 얘기했고요. 이게 현대차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아차도 10배 이상 키우겠다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10배 이상 성장이 나올 수 있겠구나. 몇 년 안에? 7년에서 8년 안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차의 그냥 객기인지 폐기인지 말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성장한다, 키우겠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사실상 리포트에서도 어느 정도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전망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 소재 적수가 없다,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보시면 상장사의 2분기 실적 하향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탄탄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2차 전지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 실적이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가 오히려 실적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달 들어 강세를 보이다 최근 며칠간 차익 실험 매물이 나왔지만 장기 투자를 위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만한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삼성 SDI 실적이 2021년, 2022년, 그다음에 2023년까지 본다고 했을 때 대략 얼마? 2년 만에 실적이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매출 규모가 얼마입니까? 보시면은 이 규모 자체가 대략 얼마?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성장이 나가고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 LNF도 성장이 나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 성장치가 거의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자체가 특히 영업이익 자체가 2배, 3배 이상 는다라는 거는 주가가 못해도 2배, 3배까지는 아니어도 50% 또는 그 이상까지도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코스피 지수가 1.9%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안 좋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쭉 보시면 외국인, 기관 등 주요 투자자들은 2차 전지 관련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은 매도하고 실적이 뭐 어쩌고 뭐 주가가 빠지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은 2차 전지에 긍정적으로 매수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긍정적인 이유는 매수세가 흔들리지 않는 건 당연히 이 실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실적도 튼튼하게 받쳐주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이 개선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해 7,685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올해가 1조 1,972억 원, 약 55%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1조 9,856억 원, 약 65.9% 성장을 해서 매년 한 50%씩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에도 성장세가 확인됐고요. 에코프로 BM도 영업이익이 1,150억이었지만 올해 2,648억 원, 약 2배 정도 내년에도 4,126억 원, 또 2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NF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528%, 내년에는 97%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눌려도 성장하고 눌려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거기에 따라 외국인도 사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지금 좋은 거 알겠어요. 좋은 거 알겠는데 중요한 게 대한민국에서만 좋은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도 괜찮다 하나요? 솔직히 지금 테슬라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눈독 들이고 있는 투자자들 해외에서도 괜찮다 보는 거죠. 근데 굳이 테슬라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딴 것도 좋은 거 많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전기차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테슬라는 제외하고 딴 거 봐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NBC 방송에 따르면은 글로벌 리서치 업체 모닝스타의 데이브 세케라 수석 전략가는 테슬라 주가는 좀 애매한데 다른 것도 괜찮은 거 많습니다. 다른 전기차와 연관된 리튬, 화학 관련주에 주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테슬라는 올해 들어 40%가량 하락을 해서 사실상 실적적인 부분이나 해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튬과 화학 등 전기차 관련 기업들에 주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엔진을 장착한 차량,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죠.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요. 올 2분기부터 미국에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 기업 중에서는 리튬 아메리카스 주가가 가장 상승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면 리튬 공급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화학 제조업체는 이스트만 케미컬 그리고 듀포를 추천했습니다. 당연히 이 화학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같이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보고 있는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2차 전지주 많으니까 관심 가지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2차 전지가 괜찮다. 쓸만하다. 나쁘지 않다. 굳이 테슬라가 아니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는 국내에서도 괜찮고 해외에서도 괜찮다는 건데 국내에서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 또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최근 기사입니다. 리막도 원통형 배터리 46XX 쓴다. 그러니까 46mm의 높이는 알아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 쓴다라는 거죠. 이거 만드는 기업이 LG엔솔,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크로아티아 전기차 회사 리막이 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를 차기 모델에 탑재합니다. XX인 이유는 높이에 따라 달라요. 90일 수도 4690일 수도 있고 46120일 수도 있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XX라 해놓은 거고 오토모티브 뉴스 유럽 등에 따르면 리막은 지름 46mm인 원통형 배터리 셀을 묶는 모듈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새 모듈에 사용할 셀을 수급하고자 배터리 업체 세 곳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파나소닉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46mm 배터리는 2170에 이은 차세대 원통형 제품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4680이 있고요. 그 뒤를 따르는 게 46120 등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삼성 SDI 제품도 4680이죠.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주행거리는 16% 향상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양산에 돌입한 전기 스포츠카 네베라의 2170 배터리셋을 사용했었는데 앞으로 이 신차에 46mm, 그러니까 46XX, 아마 4680이 되겠죠.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LG 엔솔이나 파나소닉이나 뭐 삼성 SDI나 누구든 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해외로도 진출하면서 엔솔이나 삼성 SDI가 대표 이런 파트너사로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굳이 뭐 원통형 배터리 쓰자 그러면은 삼성 SDI 아니면 LG 엔솔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구나. 그럼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만 이렇게 난린가요? 아니죠. 누구? 중국도 정말 열심히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2차 전지 1위 기업입니다. CATL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걸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LG, 삼성, SK와 전기차 배터리 정말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이 멕시코에 생산 공장 신설을 추진하며 여러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따라 미국 진출을 가속화하는 한국 배터리 3사에 맞서기 위한 우회로를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못 짓지만 근처에다가 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ATL이 멕시코에 최소 2곳의 신규 배터리 공장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미국 텍사스주와 인접한 지역에 알려주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텍사스에 있는 이 공장 하나가 우리 삼성 최근에 반도체 공장 중 하나죠. 그래서 CATL은 테슬라, 포드의 미국 전기차 공장에 배터리 공급을 염두에 두고 6조 원 가량의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중국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만들었으나 글로벌적으로 배터리 공급이라든가 아니 배터리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러브콜을 받으면서 이제는 배터리 공장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는 못 짓지만 주변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온도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서 지금 배터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의 점유율은 약 34%, 한국 배터리 3사 점유율을 총합인 26%를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독보적인 1위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점유율이 뺏길까봐 걱정이 되면서 지금 경쟁을 펼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SK니 포드 합작법인인 블루오버를 약 10조 원에 들여서 또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약간 이 경쟁 심리를 또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ATL이 추진하고 있는 투자는 대략 뭐 3배 이상의 이르는 돈으로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정도로 승부수를 걸어야 될 때가 왔다. 누가 중국이 그만큼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 상대로서 좀 위험한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누가 중국도 이번에 6조를 들여서 미국 근처에 미국에 할 수 없으니까 미국 근처 멕시코에 공장을 짓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얘네들은 배터리만 짓나요? 한국은 차도 만들고 미국도 지금 전기차 만들고 있는데 중국은 안 만듭니까? 중국도 만들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오미 전기차 시제품이 이번 8월에 공개가 됩니다. 2024년에 양산이 되고요. 일단 시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안에 내부부터 시작을 해서 아예 그냥 정말 미래차처럼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샤오미는 8월 정기 시제품을 공개를 합니다. 도로 테스팅을 거쳐서 마케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샤오미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 테스트카가 중국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자동차 블로거 디로이에 따르면 자율주행 테스트카 썰루프에 라이다가 어, 탑재되어 있고요. 라이다 센서는 자율주행 부품으로 저희겠지만 센서를 쏴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는 이미 지난해 약 13조 원을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샤오미 EV를 설립하고 전기차 시장에 이미 진출을 발표를 했고 2024년에 첫 생산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국의 샤오미도 전기차를 이번 8월에 시제품을 공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8월에 누가 샤오미가 전기차 시제품을 발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네요. 근데 국내 전기차도 그렇고 해외 전기차도 그렇고
뭐 이번에 아이오닉 6 제외하고는 뭐 그다음엔 없나요? 뭐 그다음에 BMW 벤츠 이런 거밖에 없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누구? 기아의 이번에 국제 모터쇼에 나왔던 EV9도 내년 4월에 또 출시가 됩니다. 보시면은 부산 국제 모터쇼에 처음 공개된 기아의 EV9, 지금 EV6죠. 내년 4월, 2023년 4월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EV9은 국내 시장에 내년 4월 출시될 예정이고 SK온의 배터리가 장착돼서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철학인 오퍼진 유나이티드를 반영을 해서 EV9을 공개를 했고요. 물을 기초로 한 콘셉트로 EV9의 외관은 망망대해를 떠오르게 하는 외장 색상과 폐어망을 재활용한 바닥재, 플라스틱병을 재생한 원단으로 만든 시트와 도어 트림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SUV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락하고 사람들이 맞는 니즈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아차가 뭐다. 이번에 EV9을 언제 내년 2023년도 4월에 출시를 합니다. 아니 이거 말고는 좀 더 임팩트 있는 전기차 출시 없나요? 라고 하는데 예, 테슬라도 내년에 출시를 하죠. 사이버트럭 양산 준비 착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이버트럭이 한번 나왔다가 좀 안에 불량도 많고 해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차에 관심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한다면은 누구나 정말 사이버트럭 한번 몰아보고 싶다 할 정도로 이쁜 차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T 외신에 따르면 독일의 테슬라 전무회체 테슬라 맥은 테슬라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서 테슬라 측이 독일의 자동차 생산 설비 제조업체들에게 사이버트럭 생산 라인 구축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비를 발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인근 최근 완성된 테슬라 기가팩토리 4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3에도 관련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는 것들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7월까지 이 기가 텍사스주 오스틴에 추가로 건설될 기가팩토리 5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7월 이후 오스틴 기가팩토리 5에서 사이버트럭 양산이 가능할 수 있는 대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은 내년 중반부터 양산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아, 내년 7월이구나. 사이버트럭이.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뭐다? 내년 7월부터 사이버트럭 출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더 치열한 2차 전지 전쟁이 또는 전기차 전쟁이 이어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성장세가 최소 아까 얼마 실적이 50% 이상씩 오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아까 전에 맨 처음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옐런 장관이 이번에 어딜 방문한다고요? LG화학을 방문한다. 뭐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 뭐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예수가 7월 말에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 7월 말에 보호예수가 풀리면 대부분 급락하고 하락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보다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보호예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대형주들을 본다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 LG 엔솔이 실제 언제라 그랬습니까? 보시면 상장 후 6개월에 4%가 털립니다. 엄청난 물량이에요. 왜냐하면 대략 100조라고 했을 때 4%면 4조 가까이 되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6개월이면 정확히 7월 말입니다. 7월 말에 보유예수 물량이 털린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예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승이라든가 우상향 플러스로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공장 투자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번 7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정확히 중장기로 보자면 내년까지 2차 전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부터 진짜 찐 2차 전지 저평가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질 수 없고요. 거기 신성 델타테크 당연히 들어갑니다. 거의 플러스 삼성 SDI 이거는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슈도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 TSI 그다음에 대보마그네틱. 대보마그네틱은 2차전지 부품 관련주고요. 이거는 LG 엔솔과 관련된 부품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저점에서 좀 이 어떻게 보면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찍어주고 반등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매물이 좀 소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 적어도 추세 전환 한 번씩은 해줘야 매물이 소화가 되거나 어느 정도 기관 물량을 넘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성델타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상승 이후에 상당히 좀 눌림목이 길게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만 1년째거든요. 그래서 1년째 조정한 이후에 좀 반등 정도는 나와줄만 하다. 대부마그네틱도 보시면은 추세 상승 이후에 거의 반년 정도 눌려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2차전지 관련주들 무조건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아까 생산 10배 이상 늘린다라는 거, 점유율 10배 이상 늘린다는 거 확인했고요. 이번에 LG 엔솔을 위해서 이번에 옐런 재무부 장관이 LG를 방문한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오미 배터리 이 2차 전기차 발표 진행되고요. 플러스로 2차 전지 시장 전망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50% 이상씩 실적 전망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관련주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 이거에 이어서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2차 전지 시장 전망 자료와 플러스로 관련주까지 총정리해서 무료로 자료집을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나눠주시나요? 또는 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쓰신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고 있다 한다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각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나오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100% 무료로 이렇게 어플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어떻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냐? 이렇게 스마트폰 내에서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2차 전지 자료집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무료로.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어, 아시겠지만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보시면 2차 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입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7월 19일, 18일, 15일, 14일, 13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알아갔으면 좋겠다.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이슈가 있었다, 왜 있었으며 어떤 종목이 올라갔으며 왜 올라갔는지 다 정리해드리죠. 관련주까지도 이렇게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거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형 테마주 그리고 아까 전에 자료까지도 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